A1에서 F1 요거 드래그해서 범위 잡으시면 되겠죠. A1에서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쉘 스타일 제목 1 핵 높이는 30으로 하세요. 그러면 A1에서 F1까지 범위 잡으시고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고 여기 쉘 스타일이 조건부 서식이 있는 데 있죠. 여기서 제목 1을 하시는 거예요. 제목 1. 핵 높이는 숫자, 행 번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핵 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30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오피스 365에서는 좀 이렇게 잘 안 돼요. 또 365 쓰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핵 높이가 안 맞으면 여기 와서 다시 맞춰서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병합 작업이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6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범위를 좀 꼼꼼하게 안 보셔도 되겠죠. 한식 3칸 범위 잡고 처음에는 무조건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셔야 돼요. 떨어져 있는 거 잡을 때 양식, 중식 3개 3시간, 1시간 30분, 2시간 그 다음에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A3에서 F3 이걸 제목행이라 그래요. 제목행. 자, 제목행에 글꼴 스타일. 그럼 여기 홈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는 여기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노랑. 요 노란색이 돼 있으면 고르지 말고 노란색을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2번 작업이 끝났고요. 요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작업하다가 맑은 고딕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 사이가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맑은 한 칸 띄고 공백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글꼴 입력할 때. 3번 해보겠습니다. A3의 구분을 한자로.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한자 키 눌러서 편집 작업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 바꾸시고 엔터로 편집을 끝내시고요. 24에서 20일 요 날짜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질문 많이 하시는 건데 간단한 날짜가 나오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 리본 메뉴 표시 형식에서 고르셔야 돼요. 여기에서 간단한 날짜는 여기에서 이걸로 하셔야 돼요. 셀 서식 들어가시면 안 되고 간단한 날짜는 리본 메뉴 표시 형식에서 작업한다는 거. 그 다음에 D4에서 D11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그러면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으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자, 사용자 지정 표시를 이용하여 숫자 앞에 아스트리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는데 0이면 0명, 5이면 5. 그러면 우리는 숫자 한 자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다 뭘 넣어달라 그랬어요? 아스트리크. 그러면 앞에다가 따옴표 안에 아스트리크를 넣어주시는 거고 뒤에다가 명자를 넣어주시고 꼭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기. 그럼 얘가 아스트리크 8명 이렇게 바뀌는 걸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에서 숫자를 표현할 때 0이 들어오면 0을 표시하세요가 0이에요. 샵은 0을 표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0을 쓰셔야 된다는 거. 확인하면 이렇게 앞에 별자가 들어오고 명자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A3부터 F11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봐야 되고 다음에 또 해봐야 되니까 항상 작업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최신 기출문제 폴더에 맨 앞에다가 0114 오늘 날짜와 하이픈으로 구분해서 이름을 바꿔 저장해 주셔야 돼요. 자, 3번 문제 조건부 서식. 문제에서 A4부터 G15 영역에 출고량이 여기 있고 출고량이 재고량 미만인 행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에 주소에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 쓴다는 거. 글꼴색은 회색 빨강, 스타일은 굵은 기울거는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는데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값이 있는 줄 오른쪽에서
수식을 놓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는 하시고 출고량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F4번 눌러서 달러를 앞에 넣어주시고 출고량이 재고량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작다. 재고량. 여기는 수식이 간단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서 오른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E4에 있는 출고량이 F4에 있는 재고량보다 작아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첫 번째 있는 수식을 복사하고 꼭 엔터를 치고 하셔야 돼요. 지금 편집 상태라 다른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엔터 하시고 이제 조건부 서식에 나와 있는 범위, 특히 제목행을 제외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4부터 범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붙여주시고 서식에 글꼴색 빨강을 넣어주시고 굵은 기울림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서 true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네 군데만 모양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true, false 부분 삭제하시고 자, 작업이 끝나면 뭐 하라고요? 컨트롤 S를 누르시고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분석 작업 1번으로. 자, 분석 작업이 나오면 분석 작업 1번입니다. 1번. 자, 분석 작업이 나왔는데 1번에 뭐예요? 피벗. 그럼 피벗 들어가면 뭐부터 하라 했어요? 어디에 만들지를 보라 했어요. 그래서 사원명부터 범위 잡으시고 삽입 누르시고 피벗 테이블 누르시고 기존의 워크시트에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 있잖아요. A18에 배치해 주시고 자, A18에 배치되셨으면 문제를 읽으면서 배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3월 급여 지급 명세표의 직위는 행해 놓으시고 표에서 직위는 행해 놓고 갑에는 기본급의 기본급, 성과급, 실수령의 최대. 그러면 하나씩 갖다 놓겠습니다. 기본급을 갑에다 놓으시고 갖다 놓자마자 클릭 값필드 설정에서 최대 16버전에서는 여기가 최대가 아니라 최대 값으로 돼 있어요. 그 차이만 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성과급을 끌고 내려가시고 값필드 설정에서 최대. 그 다음에 실수령에 끌어다 놓으시고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에 최대. 이렇게 세 개를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배치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 자, 레이아웃과 뭐가 있죠? 요 디자인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디자인에서 작업하는데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총합계는 디자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의 개요 밑에 보면 여기에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서 레이아웃 그러면 디자인에 들어가서 보고서 레이아웃 테이블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직위를 내림차순을 하라 그랬어요. 직위를. 그럼 직위 여기 필터 단추 누르시고 내림차순을 하면 사원부장 대리 과장 순으로 끌라리. 이게 내림차순 맞나요? 사원부장 대리 과장. 아, 맞네요. 갑자기 직책하고 혼동했어요. 자, 시읒, 비읒, 디귿, 기읒 내림차순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이 갑 영역의 기본급, 성과급, 실수령의 최대는 표시 형식의 값필드 설정을 이용하여 셀수익 대화상자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3번 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레이아웃에서 하겠습니다.
기본급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교를 바꿔주면 하나만 바뀌어요. 기본급만 바뀌어요. 그래서 3번을 하셔야 돼요. 함수만큼. 성과급에서 클릭하시고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 단위 구분교를 넣어주시고, 또 오른쪽 아래 실수령의 값필드 설정에 또 표시 형식의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교를 넣어주시고 확인으로 나오시면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는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정기 적금 납입 현황의 만기 적금이, 지금 여기 보면 만기 적금이 1,1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얘가 1,200만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월 납입액이 지금 30만원씩 납입을 하고 있는데 얘를 얼마로 하면 얘가 1,200만원이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을 알고 있는데, 결과값이 있고 얘가 이렇게 되면 목표값을 알고 있는데 입력값을 알고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C7 결과값에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들어가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셀 C7이 결과값이에요. 밑으로 내려서 찾는 값이 목표값이에요. 상수로 꼭 입력을 해야 돼요. 1이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입력하시고, 값을 바꿀 셀이 입력 셀이니까 C3이 됩니다. C3. 요거 작업하실 때는 절대상대 분석 작업에선 절대상대 구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을 2번 누르시면 얘가 31만 6,225원을 납입을 하게 되면 만기 지급액을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하시고 매크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매크로 작업은 어제 공부한 내용으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기출문제 하나 번씩 갖고 연습을 하면서 꼭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문제를, 그러니까 매크로가 나오면 문제를 뭘 보시냐면 도형을 어디에 뭘 만든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개발도 컨트롤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어디에다 만든 J34 여기다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본을 복사해서 도형을 그리지 않는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거나 뭐 오른쪽에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자, 원본을 밑에다, 저는 이제 밑에다 놓을게요. 자, 원본을 밑에다 복사해 놓으시고 J34 범위 잡으시고 여기에 도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도형은 개발 도구에서 하는 거고,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누르시고, 마우스가 더하기 기호로 바뀌면 무슨 키를 누른다 그랬어요? Alt 키를 누르고 도형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평균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매크로 이름이 평균이야. 그 다음에 기록 누르시고, 자, 기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함은 확인을 누른 다음에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는데 H4에서 H11 영역의 이름별로 성적의 평균, 그러면 평균은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범위를 잡고 홈에서 어디 자동합계에서 평균 누르는 게 빠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시고 지시된 작업을 끝내는 작업이 기록 중지예요. 그래서 화면 밑으로 내려가서 준비 옆에 있는 기록을,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눌러서 작업을 끝내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으로 텍스트에다가 뭐라고 쓰는, 텍스트 평균이라고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균이라고 쓰시고, 두 번째 되셨으면 두 번째 매크로 들어갈게요. 자, 도형 보겠습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J5부터
J5부터 J6 이렇게 붙어서 그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위치가 안 맞거나 크기가 작으면 틀려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 잡고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의 사각형의 두 번째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Alt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시는데 얘는 매크로용이 아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내가 매크로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도형을 그리시고 도형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자,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은 쉘 스타일이네요. 자, 매크로 이름 쉘 스타일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을 누르시는 거예요. 기록.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면 확인을 누른 다음에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는데 A3에서 H3 영역의 쉘 스타일을 황금색 강조사, 그러면 홈에 보면 여기 쉘 스타일이 있고요. 황금색 강조사, 여기 네 번째 황금색 강조사 찾으셨나요? 얘를 눌러주시고 지시된 작업을 처리했으니까 기록 중지를 한 다음에 도형의 글씨를 쓰셔야 돼요. 준비 옆에 기록 중지 누르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텍스트를 쉘 스타일로. 자, 여기에는 가로 세로 어제 가운데 배치 이런 말이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이 완성됐으면 이제 복사본을 원본에 붙여 놓으시고 평균 눌러보시고 스타일 눌러보시고 이상 없으면 저장하시고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복사본은 삭제하셔야 돼요. 복사본은 행삭제로 삭제하시고 차트로 넘어. 합계 계열과, 자, 여기에 보면 합계 계열과 분루원 요소, 요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분루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분루원을 삭제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항목 삭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항목 삭제하는 게 뭐라 했어요? 데이터 선택, 행렬 전환, 분루원 삭제, 행렬 전환이에요. 그러면 여기 합계도 거기서 지우시면 돼요.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범 내에서 합계가 보이죠? 그럼 여기서 제거하셔도 돼요.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하시고 분루원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하면 1번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항목 삭제, 여기 밑에 있는 항목 삭제는 데이터 선택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합계도 거기서 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안 하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지우면 되죠. 합계 삭제라 해서 합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 전환하고 분루원 제거하고 행렬 전환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1번 작업 잘 기억하시고 차트의 레이아웃 지정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 차트 디자인에 보면 여기 레이아웃이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차트의 레이아웃 1 지정하라면 요 레이아웃은 리본 메뉴에서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리본 메뉴에서. 그래서 보면 여기 레이아웃 1번서부터 뭐 9번, 10번, 11번까지 양식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의 모양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 자,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세요. 추가하세요예요. 그럼 뭘 눌러요? 더하기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눈금선에 가로 눈금선은 이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세로 눈금 서브 메뉴에 오셔서 기본 주 세로 눈금을 하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걸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16 버전부터 추가된 거예요. 여기 없으신 분들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차트 요소 추가 메뉴에서 2010에서는.
자, 2번 작업이 됐고요. 3번 작업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세로 갑축의 최소값 4,000 기본 단위를 2,000으로 하세요. 그러면 최소값이 4,000이고 기본 단위는 2,000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갑축을 변경하는 거예요. 얘는 추가 삭제가 아니라 변경이에요. 변경은 뭐라 했어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축서식이 나오면서 여기 보면 최소값이 0이에요. 얘를 얼마로 하라고요? 4,000.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2,000이 돼 있네요. 그럼 그냥 기본 단위는 2,000으로 바꾸시고, 그럼 여기가 4,000, 6,000, 8,000, 1,000, 10,000, 12,000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갑축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대화 상자가 나오면 거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월 계열의 지수 추세선. 자, 6월 계열은 여기 연한 파랑이네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 요거 주의하실 게 어제도 실수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지수 추세선을 설정하세요. 추가해요. 그래서 더하기 누르시고, 얘 추세선을 누르면 안 돼요. 추세선을 클릭하면 선형이 바로 떠요. 그래서 바로 서브로 가야 돼요. 서브로. 여기서 지수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6월 지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클릭하면 선형이 먼저 뜨고 여기서 지수 선택하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정재현님, 정 대표님 되셨어요? 리본 메뉴. 여기 빠른 레이아웃. 네, 차트 디자인, 차트 서식에서 첫 번째가 레이아웃 1번. 되셨어요? 자,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의 파랑 강조 2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서 차트 영역 채우기에 패턴 채우기 정경색 주황 강조 2를 하시고 저장하시고 이제 채점을 해보